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기술 통계는 평균, 표준, 편차, 표본들의 평균, 표본들의 편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서 모집단을 갖다가 추정해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가설 검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표본을 모집단에 일반화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 가지고 한 개, 여기 구미시에 10,000명에게 전체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게 일반화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설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파 값, 임계치, 뭐 통계 수업 들어봤으면 이거 들어봤겠네, 한두 번쯤. 예.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기회돼서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6,000명 어른들 대상으로 우울증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여자가 3.8%,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8배 높다. 맞아, 틀려? 어. 확실히 모르지? 검증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남자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여자가 걸릴 확률보다 적다. 이게 가설이야. 알겠냐? 이거 이게 차이가 나는 가설. 이게 이제 연구 가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대립 가설이란 말도 하는데 연구 가설이라고. 귀무 가설은요. 귀무가 뭐야? 없다 이거지. 귀는 뭐야? 돌아간다.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혹시 영가설이라고 그래. 널 하게 되면 영이란 뜻이 알겠어? 영가설. 여기는 뭐냐면은 차이가 없다. 영이다. 알겠냐? 이런 거야. 그래서 남자 우울증 걸릴 확률, 여자 걸릴 확률이 같아. 알겠냐?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같애라고 하는 게 이제 영가설이야. 귀누가설이야. 그래서 근데 기각한다는 얘기는 같다고 하는 거, 남자랑 여자 걸릴 확률 같다라고 하는 게 영과설인데 이걸 기각한다 하게 되면은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한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도소에 강의를 했는데 나는 죄를 안 졌어. 근데 잡혀갈 수도 있죠. 응? 밖에 돌아다녀. 죄를 졌어. 근데 안 잡혔어. 죄 없는 데 잡힌 게 더 억울하거든. 알겠냐? 그걸 갖다가 알파 오리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죄가 없는 게 진실이야. 알겠냐? 진실인데, 예, 죄가 없잖아. 그지? 여기 3이 죄가 없다는 얘기야. 죄가 없다고 하는 게 거짓이야. 알겠냐? 그러면은, 죄가 없어. 그런데 판사가 기각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죄 없다고 하는 진실을 갖다가 기각해버리는 거지. 그럼 죄 있다고 하는 거지. 죄가 있는데, 예,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선고한 거야. 억울하지? 이게 오류라고요. 이게 일종 오류라고 그래요. 일종 오류. 그 다음에 죄가 없어. 아니, 죄가 없다고 하는 게 거짓이야. 죄가 없다고 하는 게 거짓이면 뭐니? 죄가 있는 거지. 죄가 있는데 판사가 요즘에 정치인들 죄 없으면 딱딱 그러잖아. 그지? 그게 이종 오류야. 유죄인데 무죄로 선고하는 거. 이런 경우 많죠. 그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억울하게 빠삐용 뭐 이런 거 있지. 억울하게 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법의학에서는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훨씬 더 큰 문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냐? 여러분 죄 하나도 없는데 그 교도소에 가서 한 30년 썩어봐. 그 억울하면 어떻게 달릴 거야? 이게 일종오류야. 알겠냐? 응. 이럴 수 있겠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오류가 빠질 수 있다고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 100명 가지고 10,000명을 추론해야 되잖아. 그게 틀릴 수가 있잖아. 근데 가능한 한 틀리는 걸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따라해봐. 일종오류. 그래서 이걸 알파 값으로 잡아야 돼. 알파 값. 그 다음에 여기 죄가 있는데 없다고 쓴 걸 베타 값이라고 그래. 그지? 여기 일종오류가 10배는 더 힘든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따라합시다. 기강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영가들 있지.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있다 없다. 그걸 갖다 기각할 거냐 말 거냐. 그지?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알겠지? 죄가 없다. 라는 게 영가설이거든. 그걸 갖다 기각하면은 죄가 있는 것처럼 되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갖다 임재치 값을 하는데 여기 위 수준에서 여기가 이제 요 안에 실내에서 안에 여기가 이제 95%, 여기 안에가 2.5%, 여기가 2.5%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기각력이 한 5%로 정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알파 수준 0.05 알겠어요? 0.05 이렇게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0.05라고 하는 것이죠. 여긴 여긴 0.95, 95%. 알겠냐? 요거는 0.25, 0.25, 0.25 앞에 0. 뭔지 알겠지? 0.5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구간을 보통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95% 유의 수준, 그 다음에 99% 유의 수준이 있죠, 그죠? 보통 95% 유의 수준으로 정하죠. 한번 보입시다. 이게 보게 되면 빨간 거. H0 이게 귀무가설, 영가설이야. 이거 0 있잖아, 0, 0. 0이 영가설이야, 알겠어? 요게 이제 1이라고 하면 대립가설 혹은 그 연구가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게 되면은 아직 우리가 전체를 친히 아니 생 모르잖아. 우리가 H0이 참일 수도 있고 H1, 그러니까 H0 귀무가설, 연가설이 참일 수도 있고 H1 연구가설 혹은 대립가설 그게 참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학자들이 통계 이론에 근거해서 정해야 돼 이런 것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0.5라고 하면 여기 알파 0.5라고 그랬죠, 그죠? 알파 0.5. 여기 보게 되면은 요게 빨간 데 들어간 거는 아까 뭐냐면은 참인데 요거 무죄인데 유죄라고 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게 알파올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가능한 한 그 무죄인데 유죄라고 하는 오류를 안 범하면 좋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른쪽으로 또 밀으면 되잖아,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밀면 되잖아. 이게 0.5잖아. 0.5, 그지? 우리 이쪽으로 밀으면은 무죄인데 유죄라고 하니까 빨간 영역이 줄어드네. 근데 당연히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은 노란색이 더 넓어졌지. 알겠냐?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죠? 무죄인데 유죄라고 이런 것은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유죄인데 무죄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 부분이 넓어져요.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정하게 정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알아도 이게 뭐 어려운데 여러분은 제가 얘기한 대로 P값 요거 그걸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사가 아니면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그렇게 엄청나게 고민 안 해도 되죠? 네. 네, 알파 값, 유의 확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알파는 0.01이나 0.05를 사용하는데 유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네. 유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significant, 의미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의미 있는 수준, 이걸 갖다가 0.5, 0.5는 55%. 아까 신뢰 구간 0.95나 신뢰 구간 95%랑 같은 말이고요. 여기 0.05, 0.5나 위수는 5%나 같은 말이야. 0.5는 100분의 5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수준을 갖다가 학자들이 정한 범위가요. 90%, 95%, 99%, 99.9%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95%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에서는. 여기 0.00는 거의 안 틀리는 거는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이런 걸 많이 쓰죠. 여기 이제 그 P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아까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영가설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맞을 확률을 갖다가 P값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P값이 아까 보니까 0.09, 0.009, 0.2, 0.0001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기강력이 0.5라고 쳐요. 0.5. 근데 만약에 0.0001 하게 되면 요쯤가 있어. 맨 끝에 가 있잖아. 그지? 그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기각을 못 해요. 알겠어요? 기각력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기각을 못 해. 안쪽에 있으면. 이 바깥에 있으면 기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가설이 여기서는 기각이 되는 거죠. 그죠? 뒤꿈치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연구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알겠죠?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요 아래 0.05 유의수준 0.05보다 P값이 작다. 여기 P값이 0.009니까 한참 작죠, 그죠? 네. 그럴 때는 연가설을 기각한다.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없어 이런 얘기지. 없다고 하는 게 기각되니까 차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P값이 0.05보다 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0.1 이렇게 하게 되면 0.1 이렇게 하게 되면은 0.5인데 0.1이 요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각이 안 돼. 남자랑 여자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할 때 보게 되면 대개 숫자가 P값이 작게 나오잖아. 환호를 합니다. 오, 내 연구 잘했어. 아니 만약에 P값이 아유 안 됐네, 꽝 쳤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실험할 때 가능한 한 연구한 대로. 그러니까 보면 판사 검사들은 뭐야? 검사들은 저 사람 죄가 있어, 죄를 찾아내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보다. 그지? 안 그런가? 검사들은 죄가 있다는 걸 찾아내길 원하잖아요. 연구자들은 차이가 있다는 걸 찾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 연구를 뭐 하래요? 그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연구 가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연가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각하길 원하는 거지, 가능한 한.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중심 극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중심 극한 정리.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이면 평균 있는 데가 많겠죠, 그죠? 중심 쪽으로 해서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예, 이제는 실제로 분석하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통계를 분석하는 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빈도 분석. 아까 뭐 남자가 몇 명이야, 여자가 몇 명이야, 대졸이 몇 명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몇 how much, how many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평균. 두 개 집단, 세 개 집단 분석할 때 두 개 집단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A 집단하고 B 집단이 있다고 칠 때 두 집단을 갖다가 여기 A 집단 저 옆에 B 집단 할 때 어디가 공부를 더 잘해 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지? 이걸 갖다가 평균 분석, OT 검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3개 이상 이렇게 있으면은요, 혹시 별량 분석이라고 여긴 했는데 분산 분석, 별량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이 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카이 스퀘어 검증 보겠습니다. 카이 스퀘어. 여기 X 이게 아니라 카이라고 읽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주어진 자료가 남자, 여자 같이 명목 범주 번수일 경우에 이건 연속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아까 그 비모수치 뭐 이런 것처럼 비모수치 검증이냐 이게. 그래서 요걸 갖다 그 남자랑 여자랑 차이 비교란 말이에요. 이때는 뭘 한다고? 따라합시다. 카이 스퀘어 검증. 이럴 때는 그 연속 범주가 아니기, 그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이 스퀘어 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있나? 이거 다 책에 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그 팀장 이상이 21명, 여자가 16명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총 30명, 그 여자가 44명인데 30명 중에 21명이 남자가 팀장이고 여자는 그 45명 중에 16명이 여자가 팀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팀장 구성 비율이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있을까? 알아볼 수 있겠죠. 이거는 남자 여자 비교하니까는 카이 스퀘어 검증을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해보니까 P값이 0.03이잖아. 0.003이다. 그럼 0.003. 보통 이제 유의수를 0.05로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한참 더 작죠, 그죠? 응. 응.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꼭지에서 요쯤 와 있잖아, 그지? 오른쪽 끝부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각된단 말이야. 그게 뭐니? 남자랑 여자랑 같다 라고 하는 게 기각되잖아. 이 얘기는 뭐야?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 이런 것이죠. 알겠어요? 네. 카이스퀘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이지. 여기 보게 되면 카이 제곱이라고 그러면 카이 제곱이나 카이스퀘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딱 누르고 알겠냐? 누르고 통계량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냐? 네, 누르기만 하면 돼. 네. 남자 여자 차이. 그래서 통계를 돌리게 되면 이 값이 피어슨 카이 제곱 8.54, 8,500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효 확률이 0.003 이렇게 나오잖아. 0.05보다 이게 워낙 더 작으니까 남자가 여자랑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연가설이 기각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남자 여자는 달러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T 검증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 T 검증은 뭐냐면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두 집단. 여기 남자 집단의 사례가 30명이고 여자 집단의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 집단, 여자 집단이 평균 간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 등분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만 들어봅시다.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퍼진 정도거든. 데이터가 평균값이 있는데 남자는 많이 퍼졌고 여자는 덜 퍼졌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갖다 퍼진 게 어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유효확률이 0.204야. 기각이 안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남자가 여자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0.0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0.05보다 한참 크지? 0.2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라고 하는 걸 기각을 못해. 같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걸 기각 못하니까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퍼진 게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남자 평균, 여자 평균을 찾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여기 만약에 같지 않다고 가정을 해도 0.009가 나오니 알겠니? P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같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지. 알겠니?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여기 유의 확률 있잖아. 유의도. P값.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0.009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유효 확률. 0.05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랑 다르다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여기 클릭하거나 뭐 소득이나 뭐 이런 남자랑 여자랑 해서 소득하고 차이를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딱 일주만에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유효 확률 값을 보면 알아. 여기에서 0.0 그 값이 얼마인가 이것만 잘 보면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도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나 작성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제는 대응 동일 집단의 사전 사후 검증이야. 동일 집단.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그렇게 봤잖아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처치하고 사후 검사하고 이런 얘기 들어봤지? 응? 그러지 않냐? 여기는 사전 검사하고 처치 안 하고
사후 검사하고 뭔지 알겠지? 알겠냐? 여기서 만약에 실험 집단이 10점인데 요거 했을 때 15점 나왔어. 이게 10점인데 만약에 11점 나왔어. 알겠지? 그럼 요 15점하고 11점 간의 차이를 연구하잖아. 그지? 이게 방금 전에 연구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그런 T 검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증은 뭐냐면은 요거 뭔지 알겠지? 이전에 요 사전 요거하고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사전 점수 10점하고 사후 점수 15점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이건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그래서 사전, 사후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사전에 한 거, 사후에 한 거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하여튼 두 개를 비교하죠. 그 T 검증이지. 그래서 요거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알겠지? 동일한 집단에 실험 집단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통제 집단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본 거야. 사전 사후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여기 돌려보게 되면 여기 t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5.37이 나오고요.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하지 말고 여기 유효 확률이 0.000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럼 확실하게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냐? 사전하고 사하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볼 때 점수를 갖다가 이게 0.05보다 작았으면 점수가 0.00 작으면은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점수가 작기를 바라세요. 알겠지? 그리고 요게 나오게 되면 논문 쓰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할 말이 생기는 거지. 사전 검사 점수랑 사후 검사 점수랑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분산 분석, 아까 변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아노바로야. Analysis of Variance라고 그러는데 이론이라니까 일방향 이런 뜻이죠. 독립변수에 3개 이상 집단이 있을 때 각 집단의 종속변수 차이가 어떠냐 이런 거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학력에 따른 조직 헌신도 차이 뭐 이렇게 따진다고 그럴 때 학력이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석사 이상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대졸 미만 사람들이 어제 사회복지관에 헌신하는 게 더 클까? 대학생이 더 클까? 아니면은 석사 이상의 헌신도가 클까? 이거 정해볼 수가 있겠죠. 그 각각의 그 여기 이제 대졸 학력 이게 이제 독립변수야. 여기에 보게 되면은 대졸 미만하고 대졸하고 석사 이게 세 집단이 있지, 그지? 세 개 이상 집단이 있는 거죠, 그죠? 대졸 집단, 그 미만 집단, 그 석사 이상 집단 이렇게 세 집단이 있잖아. 세 집단이 그 고등학생 집단, 대학생 집단, 석사과정 집단 이것이 이제 그 헌신도, 조직 헌신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를 알겠냐? 요게 영향 아니면 요거의 영향. 요거 그냥 함께 볼 수도 있고, 이거 함께 보면 나중에 회계 분석 넘어가. 이거 하나하나, 각각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이거 갖다가, 그,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아까 T 검증은 2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2집단. 그리고 같은 집단이라고 할 때 2개 비교. 하여튼 2개 비교한다는 얘기야. 근데 3개 이상 있을 때는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걸 쓴다. 여기도 보면 책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조직 헌신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학력 요거에 요인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딱 눌러보는 것이지. 눌러보니까 여기 이제 유효 확률이 0.31이 나왔어. 이거 무슨 얘기니? 0.31이면 안전 0.031. 그러니까 0.05보다는 작지. 그러면 같다고 하는 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기 부인되잖아, 부정되잖아요. 그럼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 헌신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연속 변수죠. 몸무게도 계속 순서대로 있고 키도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게 서로 간에 그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관을 갖다가 아까 여기서는 몸무게하고 키를 상관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그 도표를 한번 볼게요. 도표를 보게 되면 직무 만족도랑 직무 만족도는 자기끼리 비교하니까 상관이 100%지. 무조건 같을 거 아니야. 상관이. 조직 헌신도에 조직 헌신도, 클라이언트 헌신도, 클라이언트 다 여기는 다 1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대칭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직무 만족도하고 헌신도라고는 0.6 저기 상관이 많이 있네. 뭔지 알겠냐? 1이 제일 상관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근무 경력하고 자아 존중하고는 0.11이면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뭔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 보게 되면 의사결정 참여를 갖다가 참여도가 만족도라면 0.548이죠. 그러니까 직무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발언권이 있으니까 저기 만족도가 좀 높다는 거지. 경력하고 존중함하고는 별 차이가 없고 경력이 많을수록 헌신도가 높다. 여기 보니까 0.016이네. 거의 없는 거지. 오래됐던 그지 알겠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고객들을 잘 돌본다? 그런 말은 안 된다는 얘기를 이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상관을 확인해 보는 게 상관 관계 분석이 되겠죠.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변수가 뭐 여기 있잖아요. 직무 만족도, 헌신도 여기 쭉 여기 영역들 있잖아. 각각들이 서로 간에 여기 간에 서로 어떻게 상관이 있는 날 갖다가 딱 눌러버리면 이런 표가 쫙 나와버려요. 알겠어요? 근데 그대로 갖다 붙여도 돼. 이 표를 이렇게. 근데 요 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위나 아래나 똑같잖아. 그 요거 그냥 비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상관 분석을 하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거 파워 여기 SPS 나온 요 도표를 갖다 그냥 갖다가 붙이면 돼. 그러면 이제 속사 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귀 분석. 이건 이제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햄버거 맛이 좋으면 찾아오는 고객들이 만족이 높을까요? 그지? 그 다음에 감자튀김 맛이 곁들여 나오면 감자튀김 맛이 좋으면 고객 만족도가 높을까요? 그 가격도 마찬가지고 친절도 가게 분위기가 좋으면 만족도가 높을까요? 알겠죠? 변수가 지금 5개가 있네, 그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햄버거 맛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건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알겠지? 네. 여기 보면은 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회귀라고 하는 거예요. 귀향이란 말 영화 본 적 있냐? 귀향. 좀 슬프지? 귀향은 돌아간다는 얘기지. 회. 다시 돌아간다.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인과관계 분석은 뭐? 회귀 분석.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돌아간다. 이게 회귀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햄버거 맛이 그 고객 만족도에 원인이 된 거죠. 네, 알겠냐? 그러니까 햄버거가 맛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줬다. 인과관계 분석이 됐죠, 회귀 분석.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햄버거 맛이 고객 만족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있지. 이거 단순 회귀 분석이야. 뭔지 알겠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다중 혹은 중다회귀 분석인데 같은 말이야. 멀티란 말 알죠? 햄버거 맛, 감자튀김 맛, 가격, 종업원 친절도, 가게 분위기 5개가 있죠, 그죠? 5개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게 독립변수란 말이야, 이게. 여러 가지가 하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걸 갖다가 중다회귀 분석이다. 알겠죠? 2개 이상의 독립변수란 말이야. 3개의 영역이 중다회귀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 유의한 거야.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줬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회귀 개수거든요. 여기 따져보게 되면은 그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실제로 통계를 돌리고 나서 할 일이 뭐냐면 유의 확률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지 알겠죠? 네. 아까 다시 얘기하면 그 비범주형 변수 이런 거 할 때는 카이자승, 두 집단 비교할 때는 무슨 가? T 검증, 그지? 그 다음에 세 집단 여기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는 회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서